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유천 씨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 방금 전에 보셨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박유천 씨의 기자회견 장면이 많이 이제 기억에 남아서 상황이 이렇게 좀 그 박 씨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줄은 사실 상상을 못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찰이 대질 조사도 황하나 씨와 안 하기로 했고 영장을 신청한 걸 보면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오전에 지금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어떠한 증거가 나왔길래 이렇게 전격적으로 영장을 신청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증거 내용은 소변 검사는 음성이었지만 관련해서 CCTV를 통해 구매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황하나 씨의 진술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국가수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모근을 포함해서 지금 또 검사가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투약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 증거가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혹시 이야기가 양성이 나온 게 있고요.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영장상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마약을 투입했고 구매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래서 구매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CCTV를 통해서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된 것 같은데 투약 혐의까지 기재가 됐다라는 것은 국가수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좀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계속해서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CCTV 영상과 관련해서도 황 씨의 심부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박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심부름이라고 하더라도 혹시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어떤 행위를 하는지 어떤 심부름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라고 한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약의 경우에는 매매하고 구매를 알선하거나 수수 소지 혐의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본인이 마약에 의한 심부름을 했다라고 한다면 소지한 혐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면 좀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황하나 씨와 박유천 씨는 기존의 약혼 관계로 이제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서로 사생활을 알았고 적어도 이제 황하나 씨의 마약 관련한 평소 생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뭔가 이런 심부름을 시켰을 때 알고서 해줬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또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 심부름을 했다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종범, 즉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황하나 씨하고 박유천 씨를 대질 조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짚어야겠네요. 그러니까 대질 조사를 보통 어떤 때 합니까? 같은 사실관계를 같이 겪은 사람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할 경우 그러니까 주장이 대질 조사를 다르거나 합니다. 진술이 다르거나. 네, 맞습니다. 똑같은 지금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한쪽은 이렇다라고 하고 한쪽은 또 아니라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을 데려다 놓고 물론 이제 사람이 거짓말 탐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거짓말을 할 때 보이는 행동이랄지 많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대질 조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아무래도 대질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는 평행선을 달릴 것 같아서 굳이 대질 조사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박유천 씨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산불 얘기를 저희가 잠깐 짚어볼 텐데 강원지방경찰청이 이 산불 원인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전력 속초지사하고요, 강릉지사 등 몇몇 곳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일단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 19일에 지금 국가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불 원인에 대해서 특고압 전선이 바람에 떨어져 나가면서 아크 불티라는 것이 발생을 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산불이 발생을 했다라는 지금 감정 결과를 내놓았고요. 지금 강릉 속초지사의 경우 이 전신주가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이 전신주 관리를 할 책임이 이 속초지사에 있기 때문에 속초지사를, 그리고 강릉지사의 경우 지금 배전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배전판이 제대로
뭐 관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강릉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뭐 압수수색도 그렇지만 확실히 이제 국과수가 아크불티가 원인이다 이렇게 밝힌 뒤에 한전에 대한 책임론 역시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전 측에서는 개폐기 자체에서 발화할 가능성은 없고 그날 굉장히 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예. 바람에 의해서 이물질이 지금 들어와서 불이 발생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지난달에도 해당 장소에서 관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뭐 검사 당시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로 인한 것은 아니다. 뭐 지금 설치나 이런 관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뭐 하지만 아무래도 책임론에 대해서 청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데 예. 사실 이 한전에서 과실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법원이기 때문에 이제 청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한전의 책임을 물어라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한전 책임으로 연결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이제 한전하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지금 너무나 막대한 손해를 입은 상황이고 예.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이 뭔가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지고 있는 또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뭔가 정말 과실 책임이 있는 상대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인데 예. 현재로서는 지금 산불의 원인은 밝혀졌지만 그 산불의 원인이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는 밝혀지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이 때문에 지금 예고를 하고 있지만 단순히 소송에 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예. 향후 수사 결과를 통해서 확실하게 누구의 잘못으로 산불이 일어난 것인지가 밝혀진다면 예.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유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 오늘 재판에 쌍둥이 자매가 출석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검찰 측에서 증인 신청을 해서 오늘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는데요. 사실상 그 쌍둥이 자매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혐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증언 거부권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나와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예. 관련해서 이제 오늘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라고 하면 당연히 물어볼 법한 질문이죠. 예. 뭐 아버지가 이렇게 줬냐, 뭐 알려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본인들이 성적이 잘 오르고 또 아버지가 교무부장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시샘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냐라는 질문에도 그렇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조금 시간이 된 이 사건이었는데요. 쌍둥이 자매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그 쌍둥이들은 소년부 송치, 그러니까 소년 부호 사건으로 송치가 됐다고 하는데 이 개념도 저희가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쌍둥이 자매 역시 업무방해 혐의, 똑같이 문제지 유출과 관련한 혐의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았고 예. 소년부 사건으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이게 소년부 사건으로 송치된 이유는 이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법률상 14세 이상의 19세 미만의 소년들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즉 형사상 처벌받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질 정도로 범죄가 중대하지 않다면 예. 가정재판에서 소년부 송치가 되어서 재판을 받습니다. 네, 관련해서 또 이제 뭐 소년 재판을 하면 전과도 남지 않고 이런 예. 부분이 있어서 뭐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있어 왔죠.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의 경우 업무방해 혐의는 사실상 초범이기도 하고 예. 그렇다라고 하면 바로 뭐 징역이 선고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형사 처분이 아닌, 즉 기소가 되어서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년부 송치가 되어서 가정재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심 재판이 곧 마무리가 될 텐데 재판부에서 좀 어떻게 결론을 내릴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지금 증인만 해서 동료 교사, 뭐 학원 선생님까지 뭐 30여 명의 교사가 나와서 지금까지 증인 신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오늘은 또 자녀들인 쌍둥이 자매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증언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떤 교사는 지금 이것은 자기가 볼 때는 암산으로 나올 수는 없는 내용이다. 뭐 문제풀이 방식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다라는 예. 교사도 있었고, 아니다, 뭐 자신이 볼 때는 충분히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과목 선생님들마다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단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다면 예. 문제지를 유출하는 장면 자체에 대한 물증은 없다라는 것인데요. 예.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의심을 너무나 많은 사람이 했다라는 거라면 예, 굉장히 예. 좀 이상하고 유죄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입니다. 예. 그런데 그 단 하나의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가 된다면 굉장히 좀 정의에 반하는 판결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추가로 제가 짧게만 질문드리자면 그 실제 그 시험지를 유출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뭐 예를 들면 CCTV 화면이라든지 네. 그런 게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측은 전 교무부장 측이겠네요,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변호인 측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